안녕하세요, 여러분. KNS에서 탭스 독해를 맡고 있는 줄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탭스 독해를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탭스 독해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세요? 우리 친구들 흔히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어. 그리고서는 너무 어려워. 또 하나는 점수가 쉽게 안 올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바로 탭스 독해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렇게 탭스 독해를 꾸준히 6개월, 1년을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를까?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로 접근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탭스 독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탭스 독해는요, 문장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두드러진, 즉 하나의 지문이 5개에서 6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뚜렷한 논리성을 갖고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연계고리를 잡아서 나가실 수 있으면, 그렇다면 정답으로 도착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 주로 쓰는 용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생각의 줄을 잡자라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일상 표현 속에서 정신줄을 놓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들 하고 있죠. 아마 웹툰의 만화 제목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신줄을 놓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와 같이 독해의 하나의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생각줄을 놓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오답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는 일단 저와 함께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생각의 줄을 엮어가는 것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는 생각의 줄을 붙들고 독해를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탭스 독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탭스 독해 문제 유형은 몇 가지 문제 유형이 있을까요? 생각나세요? 몇 가지 떠오르실 텐데 총 7가지 독해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빈칸 추론이 있겠죠. 두 번째, 연결어 삽입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심 내용 파악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육하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다음은 뭡니까? 자, 일치 불일치 코렉트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추론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7번째로서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 이렇게 총 7개의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문제의 유형이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문제를 내고 있는지, 그 출제자의 경향을, 포인트를 파악을 하고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도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저와 함께 첫 번째 빈칸 추론 문제 유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빈칸 추론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빈칸 문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 공인시험으로서 탭스 문제를 풀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학원에서, 아니면 그냥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신 친구들 다, 아니면은 탭스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빈칸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빈칸의 위치라고 했을 때 어디 기억이 나세요? 자, 우리가 지문이 이와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빈칸의 위치는 아시는 것처럼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그리고 나서는 우리 가운데 문장에 빈칸이 있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바로 요 마지막 줄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문제 유형을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같이 연습해보고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 마지막 줄에 빈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 줄의 빈칸의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단락을 요점 정리를 해준다라는 부분이요. 바로 하나의 단락을 쭉 읽어 내려오시면서 마지막에서 이 단락을 요점 정리해준다. 그러면 이러한 요점 정리를 갖고 있는 문장은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글 전체의 주제를 재진수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다? 여러분들 지은이가요,
글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초반이나 혹은 글의 중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뒷받침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입증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앞에서 했던 내 얘기 맞지? 라는 주제를 재진술해 주는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글을 읽어 내려오시면서 지은이가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면서 문장을 쓰고 있었는지 그 주제 문장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흐름 속에서 그러한 주제 문장의 재진술 파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문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바로 주제 문장을 완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주제 문장을 완성해 준다는 건 뭐다? 글의 흐름 속에서 지은이가 자신의 주장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사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실험의 내용이라든지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마지막에서 주제를 완성해주게 되겠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로서는 조금 힘들죠. 왜? 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은이의 주제를 바로 유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 단락에 대한 요점 정리다. 그리고 요점 정리 문장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 주제를 재진술하는 성격과 그리고 나서는 글의 전체 흐름 속에서 주제를 완성해 주셔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지문 속에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서부터 방금 얘기했던 빈칸 문제에서 마지막에 빈칸이 유치를 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지문 속에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탭스의 빈칸 문제는 1번에서 14번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빈칸 문제의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지문을 딱 보시면은 빈칸이 어디 있지? 라는 거를 먼저 찾으셔야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맨 마지막에 빈칸이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마지막 문장 빈칸은요. 일단은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 글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however, role learning is necessary when blank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however는 아시다시피 앞문장과 이 해당 문장이 역접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빈칸의 내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다. 왜? 글을 읽어내려오시면서 앞문장의 역접을 고려하면서 선택지에서 답을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문장은 글에 대한 어쨌든 결론을 요약 정리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시된 단어를 통해서 글의 소재를 엿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role learning 이렇게 나와 있네. 무슨 뜻이다? 바로 암기학습이죠. 암기학습은 necessary 필수 불가결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블랭크 할 때 자, 그러면 이 글은 암기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암기학습은 언제 필요하다는 건지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겠네. 자, 이러한 부분을 글의 전반적인 소재를 염두에 두고 첫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Many education systems. 자, 동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는 우리 독해에서 기본이죠. 그러면 많은 교육 시스템은 rely on, 의존을 하고 있다.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다? A method of learning. 어떤 학습 방법에 의존을 하고 있다. 어떤 학습 방법이다? 뒤에서 known as가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몸으로써 알려진, role learning으로써 알려진. 아까 마지막 문장에서 했다시피 암기학습으로서 알려진 학습 방법에 의존을 하고 있다. 많은 교육 시스템은.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은 암기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했던 소재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의 단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글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 콤마 위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것은 is a learning technique. 학습 기술이다. 어떤 학습 기술이다? focusing on이 뒤에서 꾸며주면서요. on memorization, 즉 암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습 방법이다. 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role learning을 얘기해 주면서요. role learning이 뭔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장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우리 문장 간의 연계고리를 생각하시면서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it is most commonly used. 자, 여기에서 it은 바로 얘기했던 이 role learning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러한 암기학습을 most commonly used,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더라. 무엇을 위해서? memorizing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는 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어떤 많은 양의 정보인지 영어는 굉장히 사실 친절한 지문이에요. 왜? 혹시라도 읽는 사람이 궁금증이 있을까봐 항상 그러한 궁금증을 곧장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내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줄을 잘 엮어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such as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많은 양의 정보냐면 learning phonics, 그 다음에 memorizing the periodic table of elements. 자, 화학에서 우리 원소 주기율표 아시죠? 그러한 부분들을 외우기 위해서는 암기학습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recalling basic formulas in science. 과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형식을, 기본적인 공식을 기억하는데, 혹은 또 어떤 부분, even recalling a telephone number. 심지어는 전화번호를, 많은 양의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자,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는데 흔하게 사용되는 게 뭐다? 바로 암기학습이다 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은요. The main technique of role learning. 즉, 암기학습에 있어서 주요한 기술은, 자, 여러분, 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중간 지점에서 점검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많은 교육 시스템에서 암기학습 사용한다. 그러면서 암기학습이란 뭐다. 그리고 암기학습은 어디에 널리 사용되고 있더라. 그리고 나서는 그 암기학습의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다? 그러한 암기학습의 주된 방법은 is learning by. 자, 무엇에 의해서 습득이 되어지더라, 배워지게 되더라. repetition, 반복과 such as by using flashcards. 자, 우리 flashcards를 비롯한 여러 단어장들 혹은 outlines, 개요나 윤곽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mnemonic devices, 뭡니까? 연상 기법 장치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로 고등학생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사에서 우리 조선시대 왕의 순서를 외울 때 어떤 순서를 외우세요? 태종, 태세, 문단세. 그 다음에 저도 헷갈리네요. 자, 어차피 국사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무언가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의 연상 기법이 있어야겠죠.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mnemonic devices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학습이 진행이 된다. 왜? To make difficult materials easier to recall.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difficult material, 즉 어려운 내용들을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을 하더라. 즉 우리가 암기 기법에는, role learning에는 어떠한 방식들이 있는지를 열거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요 빈칸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role learning is often contrasted with. 자, contrasted 무슨 뜻입니까? 무엇과 대조를 이루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과 대조를 이룬다?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와. 그러면 앞에서는 지금 role learning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이 되어지고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하고는 차별성이 있다. 바로 비판적 사고하고는 차별성이 있더라. 어떻게? 그러한 비판적 사고.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is suited for complex subject, 즉 복잡한 주제에 적합한 비판적 사고하고는 대조를 이루어지더라. 우리 암기를 가지고서는 깊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죠. 바로 그래서 암기가 갖고 있는 단점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겠죠. 왜? 우리가 마지막 문장에서 however, 바로 앞문장과의 역접을 통해서 빈칸을 채워야 된다. 그럼 앞문장에서는 암기가 갖고 있는 단점, 비판적 사고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role learning, 암기 학습은 뭐 할 때 가장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지막 문장은 글 전체를 요약 정리해 주더라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요약 문장의 특징은 이 글의 주제를 재진술해 주거나 아니면 주제를 완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선택지 하나하나를 대입하시면서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택지 A번에 보시면 comprehension is required. 그럼 이 문장이 그러나 암기학습은 필요하다. 언제? 이해가 요구되어질 때. 자, 여러분 앞문장을 이해하셨다면요. critical thinking, which is suitable for complex subject. 복잡한 주제에 적합한 비판적 사고하고는 다르다. 자, 우리가 이해가 요구되는, 사고가 요구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암기가 아니라 바로 critical thinking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however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논리를 형성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B번을 보시게 되면 the subject is complex. 이 얘기도 여러분 다 감이 오셨죠?
암기학습은 필요하다. 언제? 주제가 복잡할 때. 이거는 뭐 대놓고 앞문장하고 역접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니까 보자마자 뭔 소리라고 지워버리시면 되겠고. 10번을 보시면 creative thinking encouraged. 자, 창의적인 생각이 권장되어질 때, 그럴 때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더라도 창의적인 부분이 암기하고 같이 나란히 놓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거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번이 나오는데 D번을 보시면 quick memorization is required. 즉, 암기학습은 필요하다. 언제? 빠른 암기가 요구되어질 때. 빠르고 간편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암기하고자 할 때 암기학습이 요구되어지더라. 이와 같이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을 가장 적절하게 요점 정리를 해주는 D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잠깐 탭스에서는요. A, B, C, D 선택지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이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B번과 C번처럼요. 도저히 이게 뭔 소리야 라는 보자마자 아웃시킬 수 있는 명백한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조 1번에서는 D번과 같이 헷갈릴 만한 요소는 들어오지 않았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두 개가 이걸까 저걸까 헷갈리게 되는데 그러할 때 정답에 도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다?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줄을 엮어나가자. 그리고 나서는 글의 논리에 맞는 생각줄을 잡고 계실 때 정답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요. 우리 다음번 문제에서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의 줄을 엮어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생각 줄 잡기가 무엇인지 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마지막 줄 빈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줄서부터 읽자. 그래서 마지막 줄을 딱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기쁘죠? 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 글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그만큼 많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시면요. Baby boomers who grew up in the 1960s. 자, 동사 앞에서 끊으면서 1960년대에 자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were willing to 무슨 뜻이다?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한다. 무엇을 하냐면 to tackle a difficult subject and blan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태클이라는 단어요. 태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축구를 비롯해서 운동 경기에서 공을 뺏거나 뺏기는 상황을 얘기하는 그 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뜻이 적합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 1960년대에 자란 베이비 부머들은 were willing to tackle 솔직히 기꺼운 마음으로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려고 하더라. 어떤 문제들? difficult subject 어려운 문제들을 and 그리고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는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글의 소재 바로 베이비 부머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베이비 부머들이 어떠한 경우에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자세로 임하고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겠다는 걸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It can be difficult. 뭐가 어렵다? To understand people.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냐면 자, 뒤에서 우리 전치사구 from different generation of us. 얘가 people을 꾸며주고 있는 상태죠. different generation of us, 우리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다음 문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It is called a generation gap. A generation gap, 세대 차이, 세대 차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와 그리고 나와 그의 어떠한 의사소통의 단절감, 얘기가 안 통할 때 그러한 것들을 바로 세대차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세대차와 우리 글의 소재가 베이비 부머라고 했는데 베이비 부머는 언제 나올까?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There have been generation gaps. 자, have been,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대차는 있어 왔다. Throughout history, 전 역사에 걸쳐서. But, 그러나 The first major one, 자 여러분, one,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고 있다. 무슨 명사다? 흐름을 쫓아오셨다면 바로 이러한 generation gap을 받아주고 있겠죠. 그래서 the first major generation gap, 최초의 가장 중요한 세대차는
무엇이었다? was caused by 누구에 의해서 야기가 초래가 되어졌대죠. 누구에 의해서? The baby boomers in the 1960s. 자, 1960년대에 베이비 부머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세대의 차가 발생을 했더라. 그렇다면 어떠한 세대 차인지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in response to the Vietnam War. 자,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응으로서 The rise of hippie culture led to. 자, the rise, 히피 문화의 등장은 led to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 자, 여러분 히피 문화 뭡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일종의 문화 형태로서 기성 문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연주의 사상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히피 문화의 발생 자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면 a generation that 대디아의 세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어떤 세대다? had trouble relating to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만들어냈는데 누구와? Their more conservative parents 그들의 conservative 보수적인 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세대를 만들어냈다. 방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히피 문화라는 것은 기존의 문화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 세대하고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There was a generation gap between A and B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어떠한 세대차가 있었냐면요. Baby boomers and their offspring. 베이비 부머 세대와 그들의 자식들 간의 세대차가 있었습니다. 자, 앞전 문장에서는 베이비 부머가 그들의 부모하고의 세대차를 얘기를 했어요. 이번 문장에서는 베이비 부머가 바로 그들의 자식들과 세대차가 있었는데 언제? 80년대와 90년대. But 그러나 it was much smaller than. 자, 이 부분 조심하세요. much smaller than. 뭐뭐보다 훨씬 더 적다. 뭐보다? The conflict between baby boomers and their parents. 즉 베이비 부모와 즉 베이비 붐 세대의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 사이에 있었던 갈등보다 더 적다. 무엇이? 있음 바로 앞에 있는 offspring, 자식 간의 갈등이 부모하고의 갈등보다 훨씬 더 적었다. 자식하고는 그래도 괜찮았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자식들하고는 갈등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지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Baby boomers who grew up in the 1960s 1960년대에 자란 베이비 부모들은 tackle difficult subject 즉 어려운 문제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and 뭐뭐하다. 자, 그러면 지금 요 2번은요. 문장 간의 연계성 1번 못지않게 논리적인 고리가 명확하죠. 이러한 고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ABCD의 정답을 한번 들여다보기 전에 그 논리 지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첫 번째 부분에서 자, 세대차라는 것이 있다. 세대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1960년대 당시에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베이비 부머들이 부모들과 세대차를 겪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식들과 세대차를 겪었다. 자식들과 세대차를 겪은 이유는 뭐다? 자식들과의 세대차가 부모보다 더 적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were willing to tackle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은 A. relate to their offspring as well as their parents relate to them. 자, them은 바로 베이비 부머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그들의 자식과 관계를 형성을 했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어떤 그들의 부모가 베이비 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도 관계를 형성했다. 이 얘기는 바로 앞번 문장과 논리가 역접으로 말이 안 되죠. 앞번 문장에서는 자식들과는 갈등이 적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A번은 여러분들이 소구를 시켜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B번을 보시면 relate to their offspring better, 즉 자식들과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했더라. 누구보다 their parents relate to them, 그들의 부모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과 관계를 형성했던 것보다 더 좋은 관계를 형성했더라.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 지적해 드렸듯이
이들이 자식들과는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보다는 자식들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 줄타기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할 수 있는 정답 지점이 되죠. 그래서 바로 B번이 정답이 되고요. C번을 보시면은요. Does have caused a sense of alienation. A sense of alienation, 고립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does는 그래서 그 결과 앞문장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앞문장에서 문제를 터놓고 얘기를 했어. 그 결과 고립감을 야기시키더라. 이거는 읽자마자 뭔 소리라고 아웃시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번에서 보시면 as a result, 결과적으로 gave up trying to, 노력하는 것을 포기했더라. 무엇을? relate to anyone, 어느 누군가와도,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 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상과 등졌다.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의 여지 없이 아웃시키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자, 탭스의 빈칸 유형, 특히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의 특징을 분석을 하고 두 개의 지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문제 유형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탭스 독해 마지막 문제 유형 다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독해에 돼가시죠. 근데 안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다? 아마 짐작은 하셨을 텐데요. 예습이에요. 자, 우리가 어떠한 학습 영역이든 예습과 강의를 착실하게 듣고 복습을 해주는 것은 이 3박자가 맞물렸을 때 자신의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혹 선생님 좀 더 탭스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름길을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학습에서의 지름길은 공부의 정도를 걷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과정들을 명확하게 걸어줬을 때 자신이 도달하는 목표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반드시 이 강의를 들어오시기 전에 자, 홈페이지에 오늘 강의에서 다룰 지문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읽고 정답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강의를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셔서는 강의를 들으실 때 자, 감상하시는 자세 취하시면 안 되죠. 떡하니 뒤로 물러서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자세를 갖추시는 게 아니라 필기하실 준비하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까 읽었던 지문의 흐름 자체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읽었는지 그러한 사고의 흐름을 점검하시면서 강의를 듣게 되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강의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들께서 자, 컴퓨터를 딱 끄고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두뇌 속에서는요. 거의 60%의 내용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두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아간 내용을 다시 잡아주는 게 바로 복습이에요.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의 복습을 원활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종의 리뷰 페이퍼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나서는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리뷰 문제를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확인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서는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리뷰 문제를 푸시면서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뷰 문제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2개의 지문을 제가 설명했던 각각의 문장의 연계성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내시면서 한 문장 다음에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의 논리고리를 파악하시는 그러한 복습을 꾸준히 해주시게 되면은 탭스 독해 확실하게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